안녕하세요. 케니아TV 13번째 영상. 지금 현재 일본 시장 개척기 시리즈로 가고 있고, 오늘은 세 번째, 우리만을 위해 뛰는 파트, 너를 찾아서.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생고생을 했었던 여정이기도 합니다. 안타 도코니 이루노? 그대여 어디 계시나요? 찾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의 얘기거리입니다. 새로운 주자들이 나타났지요. 이 대리점들을 조직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본 조직이 강화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냥 대리점을 만들어서 끌고 가기보다는 뭔가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타 탄생하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연이어 닥쳐온 지옥, 지진이나 쓰나미 이상의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JMC가 LG와의 비즈니스를 때려치우겠다 라고 할 때 세상이 끝인 줄 알았더니 새로운 주자들이 연이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가 제안서를 내는 게 아니라 역시 인맥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TI 재팬에 계시던 쓰다상, 이 사람은 원래 JMC에서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 만나서 거의 울다시피 했어요. 전화를 딱 걸더라고요. 그리고 한 회사를 저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마루노우치센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제야라고 만나고 있는 요츠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회사 하나였는데 그 회사 이름이 타카치오 고에키였습니다. 이 회사 당시 종업원 7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특히 JMC가 업무 관계를 끊는 데를 소개시켜줘서 연결이 되게끔 했습니다. 두 번째, 가가코리아라고 하는 데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저희하고 면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던 한국 지사장이 우리한테 자주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한국과의 비즈니스도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가가덴시입니다. 스카모토라고 하는 회장 밑에 자기 동생들 몇몇 넣어가지고 해서 하는 가가덴시인데, 제 바로 옆에 일본 수도고속도로 5호선이 지나가는 요충지에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집에서도 가까워서 제가 이곳으로 직접 출근해서 일을 보던 적도 많습니다. 타카치오, 가가, 이 둘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갖고 있던 항공모함이 몇 개 있습니다. 그 항공모함 이름이 하나는 타카치오였고 하나는 가가였습니다. 묘하게 그런 우연이 생겼었습니다. 이 가가 전자는 종업원이 당시에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현대전자의 추 부장이라고 있었어요. 나중에 하이닉스가 돼가지고 같은 회사가 돼가지고 근무했었는데, 현대전자 추 부장한테 어느 회사가 와서 자기네들 대리점 하겠다고 했는데, 현대전자의 저편에 있는 추 부장이 우리는 이미 다 세팅돼 있으니까 LG 반도체 하 부장을 찾아가라 소개를 해줬어요. 웬 사무실에서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회사를 만났는데 그 회사 이름이 신덴 하이텍스였습니다. 신덴 하이텍스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당시 회사의 종업원이 6명밖에 안 된 회사였습니다.
이 세 개의 회사의 체제를 갖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다카치오나 가가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제품 라인업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신대는 설립은 했지만 료요 엘렉트로닉스라고 하는 미쓰비시 반도체에 대리점을 했던 회사에서 퇴사해서 만든 시로시다 상, 지금은 회장님이 됐습니다만 시로시다 상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와 뜻을 합쳐서 5명이 합쳐져 가지고 6명 총 6명이 돼서 회사를 차렸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필한 멘트가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는 LG 반도체만을 가지고 전속으로 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바로 우리가 원하던 그 멘트를 해줬어요. 당시에 신대내 시로시다 사장 밑에 스즈키, 지금 2대 사장을 맡고 있는 스즈키 준, 그리고 그라우치, 사사키 등등, 그렇게 해서 합쳐서 6명인 회사였습니다. 회사도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무섭게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세 개의 회사가 이전에 했던 JMC만의 체제가 아닌 트라이포트로 돼서 어떻게든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일본 사무소도 법인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법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충원돼서 제대로 된 일본 판매 조직이 만들어져야 했었습니다. 일본 조직 강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위해서 일본 내에서 판매 회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나리타 공항 근처에 있는 데서 당시 문 부회장님을 모시고 LG 반도체의 윗분들, 그리고 일본 사무소에 있던 우리 팀들 다 모여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반도체 그 판매 강화 회의는 일본 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한국 영업에서 일하던 2사람을 추가로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일본 영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일본에서의 국내 영업과 똑같아요. 즉 고객을 만나서 영업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게 한국의 국내 영업하고 똑같을 거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2명, 조상과 김상을 추가해서 증강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을 확장시켜서 우리의 판매를 좀 더 세계 속에서의 일본 시장의 위치를 찾아가자. 당시에 미국이 넘버1, 일본이 넘버2였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LG 반도체 내에선 넘버2가 되지 못하는 일본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LG 상사가 LG자팬인데 일본 현체인으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LG 상사를 적극 활용하자라고 하는 데까지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제대로 된 일본 회사로서의 판매 조직 강화가 이루어지고 신입사원 보충 보강을 했습니다. 일본 사무소로 왔을 때 상황과 그리고 히타치 때문에 일을 못했던 때의 상황을 봤을 때는 천지가 개벽하던 그런 발상의 전환과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때가 아니었으면 일본 비즈니스가 지금만큼 커지지 못했었을 거예요. 이제 세팅이 됐으니 사람들 머리 속에 뭔가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LG 반도체라고 하는 회사 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일에 적합한 한 회사를 띄워서 스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을 위한 한 대리점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이때 제일 좋았던 게 세계 반도체 회의가 있었어요. 아마 부산인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왔었기 때문에 공용 사용 언어는 영어로 했습니다. 각 대리점이 자신만의 시장 상황을 영어로 어필했습니다. 근데 우리 쪽 내부에서는 회사를 띄우기 위한 물밑 작업을 좀 했습니다. 무엇이냐? 그 일본 사람에게 한국말 쓰고 한국말 밑에 가타카나를 이용해서 한국어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회사니까 이 일본 회사가 이 어필을 했을 때 일본 내에서는 한류라고 하는 것 있지도 않았습니다. 길 가다가 우리가 한국어로 떠들면 지나가는 사람이 시끄럽게 남의 나라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시선 그대로인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가 딱 LG세미콘의 중요한 멤버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도체 대리점한테는 일체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일본의 다른 회사들도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그 회사들은 다 가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 회사만 한국어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이 회사 사람이 먼저 딱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프로젝터가 띄었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가 아닌 우리나라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신덴 하이테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온 크라우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한국말의 인사가 나올 때 청중들은 다 놀랐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하는 거였으니까 한국 스태프들이 많았는데 우와! 설마 일본 사람 입에서 한국말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였죠. 이렇게 해서 띄워준 회사가 일본의 신덴 하이텍스였습니다. 아무도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만의 전속 대리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일부러 띄워주기로 했었고 그에 따라서 크라우치에게 이 프레젠테이션을 맡겼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은 눈도 동그래지고 당시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 그것도 특히 일본 사람이 한국어로 얘기한다는 것은 뭐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였었기 때문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도 나오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스타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스타 탄생시키기 성공을 한 여파가 참 컸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바퀴가 두 개 굴러가야 됩니다. 이 굴러가는 바퀴가 슬립하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특히 LG 반도체의 경영층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때 일본에 있었습니다. 부장, 신땡이 뭐냐는 회사이고 뭐 그 회사 키우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타치 때문에 D램을 판매 못했었는데 야 히타치고 뭐고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이고 히타치도 판매하면서 우리 LG 반도체 독자적으로도 판매하자 라고 하는 히타치와의 병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일본 내 반도체의 제한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전에 D램은요 달라는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치 배급을 주던 거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물량 할당을 해줬는데 스타플레이어의 영향이 너무 커서 일본 내에 물량 할당을 많이 주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일본 지역의 실적도 많이 올라갔고 우리 제품을 핸들링하는 대리점의 이익도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스타플레이어로 돼서 우리 회사를 일본에 알리게 된 신덴 하이텍스는 당시 대리점 내 인원이 6명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130명이 넘는 회사로 키워졌습니다. 신덴은 정말 죽을 각오를 위해서 띄워줬어요. 그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일본 내 비즈니스를 정착시키는데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영향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확대시키고 지금은 LG화학의 배터리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라고 하는 제품도 확대해서 LG그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은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로 됐습니다만 하이닉스로 된 이후에도 사실 현대와 합병됐었기 때문에 현대의 대리점이 넘버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반도체 자판에서 하이닉스로 되면서도 하이닉스 자판에서 넘버원 반도체 대리점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참 대단한 회사예요. 저도 지금도 이분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많은 실적도 만들었고 그때 스타 탄생시키기를 참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D램 하나 팔면 거기서 얻는 판매 금액과 이익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시 4메가 D램이 1000엔, 한 개에 1000엔, 16메가 D램이 5000엔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5000엔짜리 한 박스 960개를 했을 때 1000개로 봤을 때 5000엔 플러스 1000개 하면 500만엔입니다. 500만엔이면 우리나라 돈 당시의 환율도 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5천만원이에요. 박스 하나 팔았는데 5천만원. 그거 박스가 큰 박스가 되면 6개가 들어가니까 3억이죠. 3억에 박스 몇 개만 합치면 지금의 아파트도 거뜬히 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시장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시장이 언제까지 좋으란 법은 없이 점차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지옥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해는
1996년이었습니다. 그 뒤의 얘기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개미라 TV 13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